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194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업을 좀 휴강해가지고요. 그 책 194페이지 펴도 힘들고 개발행 허가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국토개혁법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국토에 대해서 개발행위가요.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항상 우려되는 게 난개발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개혁법 만든 제도가 먼저 우리가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을 하기 전에는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개발하거나 이용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각종의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우리 계획들을 수립했었죠. 먼저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습니까?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했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입안해야 됐죠.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들이 총 6가지 있었습니까? 그 각종의 계획들을 먼저 세운 후에 이 개발하는 원칙에 따라서 먼저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계획에 맞춰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난개발이 100%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먼저 허가를 받은 후에 개발하거나 이용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토의 난개발을 일으키는 총 6가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요.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되냐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이나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반드시 사전에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총 6가지 개발행위 하기 전에는요. 다만 이 개발행위가 굳이 난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는 개발행위를 할 때는 굳이 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을까요? 허가 안 받아도 될까요? 굳이 난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이게 개발행위 허가사항인지 허용되는 사항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전형적으로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박스 1번에 보시면 허가 대상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지사, 시장군수의 허가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있습니까? 그 도시군계획사업에 찍어주세요. 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뭘까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있죠? 그리고 우리가 3번째 시간에 배우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오늘 저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정비사업 있죠? 이 3가지 사업을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불러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은요, 어떤 사업이냐면 공익적인 사업이에요. 네,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난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6가지 개발행위는 공익적인 개발이니까 아니면 사적 개발이니까 주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이다 보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가시면 그 표 있죠? 표. 그러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총 6가지 개발행위하고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표에 1번 보니까 건축행위 있습니까? 자, 그리고 2번에 보니까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있죠? 자, 이 공작물을 하면 사람이 인공의 힘을 가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작물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공작물 설치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형질 변경. 자, 우리 토지를 형질 변경을 한다는 것은요, 절토 있죠, 절토. 절토는 흙을 깎는 걸 얘기하고요. 성토는 흙을 다시 쌓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르는 걸 정지라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포장 등의 방법으로 자, 토지에 자, 형상을 자, 변경하거나 자, 공유수면 자, 매립하는 행위를 바로 토지 형질 변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자,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있습니까? 박스 4번에 보니까 자, 우리 흑토자의 돌석자거든요. 우리 흑도 고운 흙은 모래라 그러고 그냥 거친 흙은 흙이라 그럽니다. 우리 큰 돌은 뭐라 부릅니까? 커다란 돌. 바위라 부르죠? 바위가 작게 부서지면 자갈이 됩니까? 그래서 흙이나 모래에 자갈 바위 따를 채취하는 행위 있죠? 이 채취하는 행위 할 때도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자, 5번째 보니까 토지 분할이 있습니까? 토지 분할. 그 표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196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위에서 두 번째 표에 보니까 토지 분할이 있습니까? 단 이 토지 분할하는 지역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보면 그러니까 녹지나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할 때는요. 이거 국토교육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왜 이 지역에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냐면 우리 용도지역으로 보면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지역은 잘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까? 잘 안 되는 지역입니까?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대규모 땅을 토지 분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획부동산 있죠?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 지역의 땅들을 대규모로 매입해가지고 분할해서 팔았거든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토교육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가니까 맨 밑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있습니까? 단 이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요. 해당 지역이 자,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만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받아요? 농림지역은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농림지역은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물건 쌓아놓는 행위 할 때는 농림지역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농림지역에 농산물 같은 거 생산하면 밖에 두면 쌓아놓을 수 있죠. 나락 같은 거. 자, 다만 내 집 울타리 자,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에 내 집 담장이나 울타리 내에 위치하지 않은 곳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가니까 거기 맨 밑에 거기 1월 이상이나 있습니까? 1월 이상 동그라미 쳐주세요. 적어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요. 이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총 6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들한테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자, 만일에 변경을 하고 싶어요? 변경? 그럼 변경하고 싶으면 다시 이 허가권자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게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양갈 1번에 허가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습니까?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에 밑줄 그어주세요.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시장구색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통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이 6가지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다시 허가권자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경미한사항을 변경했다는 것을 통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받는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자, 밑에 박스에 있습니까? 밑에 박스 1번에 보니까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있습니까? 단축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2번에 가니까 동그라미 1번에요.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있습니까? 축소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러면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 면적이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상해 변경이죠? 자, 근데 만일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부지 면적이 더 확대되는 것은 경미한 상일까요? 중요한 상일까요? 기간이 연장되거나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중요한 상입니다. 이때는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경미한 상은 거기 위에다가 단축 위에다가 연장 X라고 적어주시고요. 축소 위에다가 확대는 아니라고 적어주세요. 면적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경미한 상의 변경이지만 만약에 기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부지 면적이 확대되는 것 이건 중요한 상입니다. 그럼 이때는 다시 변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책을요 살짝 앞으로 가서 195페이지 거기 토지 형결 변경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자, 우리가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소년 매립하는 토지 형결 변경은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다만 이 토지 형결 변경하는 목적이요. 자, 경장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결 변경은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장님 수업 시간에 지목 파트 배우셨습니까? 지목, 지적법에서 우리 보통 전은 뭘 얘기하죠? 전은 밭을 얘기하는 거죠? 밭. 그 다음에 답은 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지목이 전이었는데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는 형질 변경은 왜 하는 겁니까, 이거? 밭을 논으로 왜 바꾸냐고, 지목을. 이거 계속 뭐 할 목적으로? 농사 지을 목적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지 형질 변경? 그럼 이건 크게 난개발과 관련이 없거든요. 난개발과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건 굳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일에 이게 반대로 바뀌면요. 답을 전으로 바꾸면 이것도 계속 농사 지을 목적이거든요. 경작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다 보니까 굳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흙이나 물에 자갈 바위 따위를 순수하게 채취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단 이 토속 채취하는 목적이 자,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굳이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저 19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토속 채취 오른쪽에 자, 다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는 했습니까? 그럼 제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197페이지에 박스 2번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예외 있습니까? 자,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나 있습니까? 자, 먼저 양갈 1번 보시면 거기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있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할 때는요.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응급조치 취하고 나서 사후에 1개월 내에요. 응급조치 했다는 것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니까 응급조치를 한 경우 가로 안에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양갈 2번 가시면 자, 우리가 다음에 건축법 가면요.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을 배울 텐데 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좀 규모나 면적이 적은 건축물들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거는 굳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행위에서 어떤 거 하나 보시면 되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거기 198페이지에 5번 있습니까? 5번에 동그라미 2번 정도 하나 체크해 두세요. 5번에 있는 동그라미 2번. 5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거기에 토지 일부죠. 자, 우리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이 토지 분할은요. 이 토지 일부를 어떤 용도로 써요?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분할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난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형적으로 잘 구분하는 문제가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오시면서 전형적으로 아주 잘 물어보니까요. 이건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란 걸 받기 위해서는 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냐면 자, 우리 나중에 우리가 대구에서나 경산에서요. 이 6가지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대구에서는 대구시장한테 경산에서는 경산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나 경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신청서. 그럼 이 신청서에다가 자, 이 계획서라는 것을 자, 첨부를 해가지고 자, 이 2가지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허가권자는요. 이 제출일로부터 15일 내에요. 자,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자, 불허가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자, 허가증이라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인이 이 신청서와 계획서를 첨부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때는 이 계획서 내용 속에는 반드시 4가지 내용을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와 같이 함께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박스 3번에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넷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인요. 신청서에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할 때는 계획서 내용 속에 먼저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하고 두 번째로 위해란 말은 위험한 재해예요. 위험한 재해도 잘 방지하고 환경오염도 잘 방지하고 자,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포함한 계획서를 신청서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때 다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반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반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냐면 이 지역은요.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어차피 추가적으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보니까 기반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게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양갈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나와 있습니까? 먼저 우리 책에는.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는요. 허가해주는 기준에 자, 모두 적합하면 허가 처분을 해주겠지만 이 허가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허가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허가 기준은 총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개발행위에 거기 허가 일반적 기준 나와 있습니까?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 기준은 보면 자, 기억해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에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개발행위 규모 있습니까? 규모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첫 번째로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허가 기준은요. 먼저 개발행위 허가 자,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란 말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고 하는 이 형질 변경 면적 토지 형질 변경을 얘기해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용도 지역별로요.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는요. 이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5천, 1만, 3만이거든요. 자, 이제 밑에 박스 가시면 개발행위 허가 토지 형질 변경 면적 허가 면적 기준이 나 있습니까? 먼저 그 도시지역 안에서 보존 녹지 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자연환경 분적 있습니까? 보존 녹지나 자연환경 분적은 다 얼마 미만입니까? 5천 미만이죠? 그리고 도시적으로 와서요. 맨 위에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 있습니까? 이 4개 용도 지역은 1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공업하고 농림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있습니까? 거기는 다 얼마 미만입니까? 3만 미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는요. 숫자로 보면 5천, 1만, 4만이거든요. 다 기준은 미만인데 자 만일에 앞으로 용도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그 규모가 얼마 미만? 5천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고요? 5천 미만일 때만. 자, 그리고 주거나 상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앞으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그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지역인 공업이나 관리, 농림지역이 있죠? 이 용도 지역에서는 그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얼마 미만일 때? 3만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표를 좀 복잡하게 지어놨죠? 표를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5천, 1만, 3만에서 5천원 제곱미터 미만은 보존 녹지 자연환경 분지역이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은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이고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공업이나 관리, 농림지역입니다. 혹시 복잡하면 옆에다 적어두세요. 이렇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허가 기준에 보면 이번에 니언에 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나있습니까? 거기 니언에 계획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티귿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나있죠? 자, 시행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가 아까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사적인 개발이에요? 공익적인 개발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허가 기준엔 사적 개발이 더 중요합니까? 공익적인 개발이 더 중요합니까? 공익적인 개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니까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나 토지용계, 건축물의 높이나 경사도, 수목의 상태나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조화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건 아십니까? 그 기반 시설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럼 허가권자 제시하는 총 5가지 허가 기준은요. 먼저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자, 두 번째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반 시설 설치나 자,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우리 책에 보면요.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해주는 총 일반적인 기준이거든요.
거기 미연 밑에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줄 때 허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준 중에서 없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없냐면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까? 자금 조달 계획은 없다고 적어주세요.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어긋나면 안 되고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 5가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지만 거기에 허가 제시하는 기준에 자금 조달 계획은 없습니다. 개발행위가 신청한 사람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 기준은 없다고요? 자, 이제 책을 넘기시면요. 자, 200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양갈로 3번에 의견 청취라고 나 있습니까? 의견 청취.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허가권자는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세 번째 기준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시행자한테 뭐 하라고? 의견은 들으라고요? 시행자한테 이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허가권자가 허가해줄 때 허가해주는 기준에 시행자한테 의견은 반드시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양갈로 4번에 협의심이라고 나 있습니까? 협의심이. 자, 오른쪽 가시면 201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예외 나 있습니까? 예외. 자, 우리가 아까 허가받아야 된 개발행위 중에서요. 자, 아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이나 지방도시 내 심의 거치지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 일단 원칙을 먼저 보세요. 원칙.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하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헌결 변경, 토속 채취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행위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음 법률에 따라 인허가 승인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된다 했습니까? 원칙만 아시면 돼요. 원칙이. 제가 잘못 읽었는데 예외를 보시면 안 되고요. 원칙에 보면 자 오른쪽에 201페이지에 그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행위 중에서요. 건축물의 건축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 헌결 변경, 토속 채취 행위는요. 나중에 이 허가권자들이요. 허가해 주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하려면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저기 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195페이지 보시면요. 그 195페이지 아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중에서 박스에 그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가 공작물의 설치 나와 있죠? 세 번째가 토지 헌결 변경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토속 채취 있죠? 이게 한 페이지 없는데 자 건축물의 건축부터 자 4번에 있는 토속 채취 있죠? 이거 4개를 묶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4개를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적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 4가지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들이 허가해 주기 전에 반드시 뭐 거치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라고요? 적어두셨습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좀 뒤에 보면 하나 또 뭐 준공검사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이 준공검사 대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책을 넘기시면 205페이지 지금 195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어두셨습니까? 자 그리고 205페이지 살짝 가시면요. 거기 11번에
준공검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받는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서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속 채취,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개발행위 마치면 허가권자에게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뭐 받으라고?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봤던 그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그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부터 토속채취 있습니까? 옆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어두셨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 네 가지 개발행위는 나중에 마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준공검사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부터 토속채취 행위까지 이 네 가지 개발행위는 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나중에 허가 마치고 나면 허가관자에게 별도로 또 준공검사도 받으라 할까요? 이 네 가지 개발행위는 밑에 있는 토지 분할이나 물건 쌓기 행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좀 더 클까요? 낮을까요? 난개발 우려가 좀 더 높거든요. 난개발 우려가 밑에 두 가지 개발행위보다 더 높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준공검사도 별도로 받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책에 막 이렇게 막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201페이지 가시면, 자, 양갈로 5번 쭉 밑에 가시면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와 있습니까? 그럼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자, 처분을 할 때는요.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절대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허가권자들이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이 5가지 허가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면 허가증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구비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허가 처분을 사유를 문서로서 통지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요. 허가를 해줄 때 다만 조건이란 걸 달아서 자 허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때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이 조건은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냐면 아까 계획서에 첨부했던 4가지 있죠. 그럼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네가 계획서에 첨부했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적분을 잘하고 위해 방지도 잘하고 환경오염 방지도 잘하고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도 잘하면 내가 허가해 줄 거라고 조건을 달 수 있다고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신청인에게 조건을 달았으면 신청인에게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래 안 할래라고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네요. 신청인에게. 근데 신청인이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잘 이행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도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만일에 민간이 허가를 신청한 거라면 나중에 이 민간 신청인에게 그럼 네가 내가 제시한 조건 제대로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얼마 금액을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위에 가시면 약간 양글 6번에 조건 보고란 말 있습니까?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허가권자는 이때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자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의견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서 자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라면 이행보증금 제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양가로 7번에 제목에 이행보증금에다가 밑줄 꺼두세요. (7번에) 이행보증금 제시 밑줄 꺼두셨습니까? 이행보증금.
자, 다만 먼저 예외를 먼저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뭘까요? 이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람들은 이행보조금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있습니까? 자, 여기를 지방공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만일에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해주면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 LH공사나 아니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보증금 거기 예치에다 밑줄 그어주셨죠? 양가로 7번에 그 이행보증금 예치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민간이라고? 양가로 7번 이행보증금 예치 밑줄 그어둔 거에다가 앞에다가 7번하고 2자 사이에다가요. 민간이라고 적어두세요. 민간이 개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개발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간이요. 나중에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사유는 총 5가지 제외해야 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위로 가시면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서 자, 첫 번째 토지에 굴착이 있습니까? 자, 굴착 밑줄 꺼두시고 굴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이번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적용이 있습니까? 자, 비탈면 밑줄 꺼두시고 B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3번에 토속에 발파 있습니까? 발파 밑줄 꺼두시고 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4번에 토속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이 있습니까? 네, 차량 통행 밑줄 꺼두시고 차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5번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가 당해 개발행위에 의해서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있습니까? 자, 기반시설에 밑줄 꺼두시고요. 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 민간이 나중에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사유는 총 5가지 사유거든요. 일명 이거 굴비발차기, 네, 굴비발차기라고 부릅니다. 5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어요. 자, 다만 민간이요. 나중에 이행보증금 예치할 때 예치하는 금액 있죠? 예치하는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예요. 자, 오른쪽 위로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예치금액 있습니까? 자,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얼마? 총 공사비의 20% 밑줄 그어주세요.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원칙인데 이행보증수동으로도 이거 가름할 수 있고 나중에 민간이요. 개발행위 허가받고 나서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 제대로 이행하고 공사 마무리하게 되면 중공검사 받게 되면요. 다시 이행보증금 반환해 줍니다. 자, 이제 책을 아까 중공검사까지 보셨죠? 205페이지. 자, 206페이지 가시면 거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자, 아까 우리가 사적으로 개발행위 할 때는요. 허가 받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들이 가진 허가권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가진 허가권자가 가진 허가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권자보다 좀 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들이 가진 허가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들이 가진 허가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 5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중앙이나 지방도시내 심의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3년 동안 쓰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도시내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동안 쓰세요?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 및 찍어두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보니까 박스에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자, 거기가 녹지나 계획관리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까? 자, 이번에 보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감,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까? 자, 4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는입니까?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는 지역이죠? 그러면 이 총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제한권자들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최초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2년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내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거치고 2년간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지역은 연장이 돼요? 안 돼요? 지금 1번, 2번에는 표에 있는 1번, 2번에 있는 지역은 연장이 안 되죠? 연장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최장 제한하면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지역은 3년간만 제한할 수 있고요. 3, 4, 5번 지역은 3년 제한하고 2년 더 한 차례 연장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최장 제한하면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묶어가지고요. 1번, 2번 오른쪽에 좌측이든 오른쪽이든 편한데 묶으세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지역을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3년간 적어두세요. 그리고 3번, 4번, 5번 지역 묶어버리세요. 3번, 4번, 5번 지역 3개 묶어가지고 3년 적어두시고 3년 더하기 2년 연장 적어두세요. 적어두셨습니까? 네. 그래야 한눈에 좀 보일 겁니다, 이거. 지금 위에 있는 문구를요.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207페이지에 박스 5번에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까? 성장관리 계획. 자, 이 성장관리 계획이 왜 나오는 거냐면, 아까 개발행 허가 기준에 두 번째 기준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일종의 개발행 허가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성장관리 계획이란 말은. 그러면 이 성장관리 계획을요,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왜 지정하냐면요. 이거 지정하는 사람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나 계획 이거 지정하거나 수립하는 사람 있죠?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다 누가 지정하고 수립하냐면 개발행위 허가권자 있습니까?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조자, 시장군수가 이걸 수립하거나 지정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 지역이 성장 가능성이 있죠.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난개발의 발생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있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성장이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만 수립하는 구역이나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한 지역은 이거 지정하거나 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자, 녹지나 관리,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용도지역은요, 미처 성장이나 개발이 잘 안 된 지역입니까? 그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같은 데는 이미 개발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이루어졌어. 성장할 만큼 성장하거나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갈 1번, 동그라미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투자자 시장구수는요, 거기 녹지부터 있습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미주 보세요. 옆에다가 녹지부터 자연환경 보존 밑줄건 옆에다가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X라고 적어주세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부족 중 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주변의 토지용가, 교통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용도지역이 어느 지역에서만 녹간농자? 녹간농자 지역에서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는 이거 지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거나 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요, 이 저 개발행위 허가권자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걸 지정하거나 수립해야 되냐면, 자,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듣는 후에요.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까? 자, 이들은요, 지정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전말에 따라서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며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봤던 기억납니까?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정치, 협의, 심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할 때 다 이거 절차 거쳐야 되죠? 마찬가지로 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도 이 절차 거쳐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09페이지에 양갈로 2번 보니까 성장관리계획 수립 나와 있습니까? 자,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할 때 자, 다음의 사항 중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그럼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이 지정 대상 지역을 지역으로 이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그럼 성장관리계획 내용 속에는요, 밑에 박스 있죠? 1번에 보니까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나 2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있습니까? 자,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높이 있죠? 자, 이런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혹시 지금 1번, 2번 이 계획 어디서 봤던 기억납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구 단위 계획,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책을 저기 187페이지 있죠? 책을 넘기셔가지고 187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금 성장관리 계획이 있죠? 이렇게 접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앞에서 뒤로 넘겨가지고 접어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지금
성장관리계획에 있는 1번하고요. 지구단위계획에 2번 있습니까? 성장관리계획 1번하고 지구단위계획 2번. 내용 똑같죠? 자, 지구단위계획 4번하고요. 성장관리계획 2번 있습니까? 2번. 비교해보세요. 그 똑같죠? 자, 다만 지구단위계획 5번하고 성장관리계획 3번 있습니까?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 5번 내용에는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까지 포함시킬 수 있죠? 포함시킬 수 있는데 단 우리 성장관리계획 내용 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계획은 포함시켜야 되는데 거기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성장관리계획 3번 옆에다가 성장관리계획 그 3번의 내용 옆에다가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 내용 속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어디에만 포함돼?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시킬 수 있는데 성장관리계획 내용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두셨습니까? 아, 출제원들이 이렇게 추접스럽게까지 문제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문제 안 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염려돼서 그래요?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시킬 수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에는 포함 안 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면 성장관리계획 내용 속에는 기반세대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에 관한 이런 내용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요. 앞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라갈까요? 성장관리계획으로 따로 정할까? 성장관리계획으로 이걸 따로 정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냐면 행위제한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때 완화해 주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요. 자, 만일에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우리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원래는 40이하거든요. 근데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50으로 완화해줘요. 건폐율 50으로. 그 계획관리지역은 원래는 용적률이 100 이하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용적률을 125로 완화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데 있죠? 그리고 녹지지역 있습니까? 생산관리나 농림, 녹지지역 같은 데는 원래 건폐율이 20이하거든요. 20이하. 근데 여기다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해줘요. 다만 여기는 용적률을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거기 건폐율 완화 있습니까? 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전환 바에 따라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로, 생산관리나 농림, 녹지지역은 30 이하로. 다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만요 용적률 125로 완화해주지 나머지 지역은 용적률을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수립권자는요. 자, 5년 동안 써주세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거기 재검토 몇 찍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수립권자들은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재검토는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봤거든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작년 시험에 단독 문제로.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
구역이나 지역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부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성장할 만큼 성장한 주거 상업공업 쪽에는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작년 시험에 이걸 물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211페이지에 공공시설의 기속이 있습니까? 자, 이 파트 보고 문제 풀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